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심상찮은 버스 6412를 타고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섰습니다. 네 번째 대선 도전인데요. 심상정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버스 6411번은 노회찬 6411 네네. 그 버스죠. 예, 이름 없는 보통 시민들의 삶. 그렇죠. 예.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예, 노회찬 6411. 그 심상정의 심상찮은 버스 6411 이렇게 명명하셔서 6411이라는 그 번호를 다 이렇게 광고처럼 해서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시는 그런 겁니까? 네. 예. 전 이제 지역과 청년 그리고 노동을 키워드로 지금 지역을 돌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제 34년 양당 정치의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과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이번 네. 대선은 특히 노동 없는 대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요란스러운 선거판에 요란스러운 선거판. 네. 실종된 예.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민생 투어를 시작하신 이유나 좀. 뭐 심상정의 마이크는 양당 정치에서 대변되지 않는 수많은 이제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역시 그 양당의 지지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치열한데 예. 그렇지 않은 보통 시민들은 다 그들만의 리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대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이번 대선 역시 그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는 대선은 안 되고 예. 보통 시민의 삶을 지키는 대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뭐 노동자, 청년 또 지역 시민들을 만나서 예. 대선의 중심에 서서 정치 교체 또 그걸 통해서 삶을 바꾸는 그런 선택에 동참하시도록 6411 버스의 정치 교체의 에너지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두환 공과 경제적으로는 뭐 공적이 있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후보님은 이게 매표행위다. 표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게 대통령 후보들 아니세요? 네. 대통령 후보들께서 권력을 찬탈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학살자의 공과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예. 네. 그 경제에 공이 있었다라는 그런 평가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예. 학살자고 국가를 전복한 범죄자거든요. 이 사람을 놓고서 공과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얄팍하게 된다. 표를 구하는 그 아주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후보는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라를 찬탈하고 그 학살한 사람한테서 뭘 배울 수 있다든지 그걸 어떤 뭐 정책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비슷한 말을 했었잖아요. 5.18만 빼고. 근데 저는 예. 이제 요즘에 그 며칠 사이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두환을 재평가하고 또 다주택 집부자들 세금 깎아주는데 지금 심력을 다하고 양도세 탈원전 정책도 유예. 폐기하고 예. 그걸 뭐 실용주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두 후보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노선의 완벽한 일치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단일화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이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용주의나 중도 확장 뭐 필요성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국가 지도자는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갖추고
갖춰야 하고 그 일관성이 전제돼야 실용도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칙을 180도로 바꾸는 거는 실용이 아니라 그거는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에 불과한 거고요.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 서생적 문제인식은 없는 예. 서생적 문제인식 없는 상인적 현실 감각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장사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아무 말이나 뭐 광주 가서는 다른 소리 하고 또 TK 가서는 반대가 뭐 다른 소리 하고 이렇게 두 얼굴 가진 후보에 대해서 누가 신뢰하겠냐. 우선 후보가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이 또렷하게 일관성 있게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 전제 위에 포용도 있고 실용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 정신없어요. 예. 예. 다주택자든 뭐 1주택자든 양도세 1년 유예 같은 경우는 그 매물이 그렇게 해서 많이 나와서 가격이 좀 하락하면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입장의 차이가 있죠. 입장의 차이가 지금 있다. 예. 그런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한두 명입니까? 집을 그것도 많이 가진 분들의 세금 깎아주는 것보다 지금 매월 50만 원, 70만 원씩 월세 내야 되는 청년들 짐을 덜어주는 게 더 급한 일이고 집 없는 44%의 주거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게 정상이죠. 예. 더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라면은. 예.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을 향해서 고발사주, 대장동 특검 등 쌍특검 하자 이렇게 빨리 합의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 그 잘 안 되는 거는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고 또 윤석열 후보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면 후보 간에 서로 말씨름할 게 아니라 자당의 대표 원내대표에 지시해서 서로 손잡고 하자고만 하면 되거든요. 협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국정농단 특검 사례도 있고 도르킹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상대 쪽에서 예. 특검을 지명하고 반대로 그렇죠. 그 예. 심판을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보겠다. 서로 지금 그 침대 축구하면서 피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조건으로 제시한 게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과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서 포함하자 했는데 그걸 받았잖아요. 예. 더 이상 이제 회피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결자 해지를 재차 촉구합니다. 예. 오늘 중이라도 당장 지시를 하셔야 예. 이재명 후보의 그 실용주의 노선을 그나마 국민들이 그 결단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당에서 서로 간에 특검을 지명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두 당이 예. 기본적으로 서로 특검을 지명하고요. 서로 지명하고 그 특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예. 만약에 여러 또 뭐 정쟁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이 우리가 심판을 삼자로서, 보겠다는 겁니다. 예, 예. 삼자로서 예. 그게 가장 공정한 우리가 추천을 하겠다. 방법이라고 특검 생각해요. 구성을. 예. 예. 왜 이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냐면 예. 지금 다음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되는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권력기관에 정의를 세워야 되는 대통령인데 예. 다음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공학이 이어지고 검찰공학이 이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고 국민들의 좌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이런 의혹이 내년 2월 13, 14일 후보 등록하기 전에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봐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번 대선은 지는 사람이 감옥 가는 대선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을 뽑아놓고 또 불행한 어떤 미래를 염려해야 된다는 것은 후보로서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빨리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지는 사람이 감옥 가게 될 것 같은 그런.
이건 뭐 상황. 그 권력의 승리를 그 홍준표 후보 전 후보께서 예. 잘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된 N번방 방지법 두고도 지금 윤석열 후보는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 네.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이재명 후보는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상반된 입장인데요. 심 우선 후보님 이제 입장은. 저는 그 예. 윤석열 후보나 이준석 당대표가 예. 진짜 이게 그 정치 지도자들이 의 책임의 무게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오로지 그냥 표만 염두에 둔 좀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지금 양쪽이 다 나가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전 당혹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N법 방지법을 두고 사적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이제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말 예. 그대로 오픈 채팅방이에요. 예. 오픈 채팅방은 사적 공간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만약 그런 논리라면은 오픈 채팅방에서 거래되는 마약도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수사할 수 없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설사 이 사적 공간이라 하더라도 범죄는 용서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아이들 때리고 할 때 네. 이거 내 자식 내가 훈육시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그랬죠. 이야기했지만 예. 지금은 이건 아동 폭력입니다. 용인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이런 폭력은 사적 공간이든 공적 공간이든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완벽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입법 보완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알고리즘을 강화해서 보완해 가면 될 문제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텔레그램이 해외 서버에 이제 기반해서 그 N번방 방지법으로 수사할 수 없다면 그건 국제 공조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N번방 방지법을 그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결코 그 용납할 수 없다. 그거는 그 뭐 표현의 자유가 아니. 그 표현의 자유가 성착취물 유포할 자유가 아니길 바랍니다. 예. 네. 어제 안철수 김동연 후보하고 한 자리에 모이셨고 지금 삼지대 관련해서 저 세 분이 논의가 혹시 되고 있습니까? 뭐 한 자리에 모였다기보다는 네. 이제 주최 측에서 각자 초청을 해서 거기서 우연히 만나게 예. 된 거고요. 예. 삼지대 입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삼지대는 중도 공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녹색 통합, 진보 연합, 진보 연대 그리고 중도 공조를 의미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깊이 좀 나눠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그 생각이 좀 복잡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합의한 것은 어쨌든 양당 체제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데 명확한 입장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개혁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공조를 하기로 했고 그거와 함께 이제 청년 등 미래 비전에 대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 그 뭐 토론회를 비롯한 공조 방안이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합의를 하셨다고요? 아니 정책 공조에 대해서 합의했다고요. 거에서 합의했다. 그 두 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노선상의 차이도 있고 또 지지 기반도 다른데 무리해서 어떤 정치적 행위를 추진할 생각은 없고요. 현재 합의된 것은 되겠습니다. 양당 체제에 맞서는 정의당 대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